22강 자동 제어입니다. 자동 제어에서는 자동 제어와 함께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 제어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단어는 바로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귀환 제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제어량을 목표값과 비교해서 그것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한번 켠다고 한번 해보죠. 에어컨을 켰을 때에는 목표값이 현재 온도가 만약에 한 25도 정도로 내가 한번 맞추고 싶다, 시원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어량을 어떻게 하게 되죠? 제어량은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차가운 바람이 나가서 25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도가 되게 되면 25도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제어량을 만들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피드백 제어가 되는 겁니다. 반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하지는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나가기만 할 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내 온도를 검출하여 설정된 온도와 비교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제시한 목표값이 있고, 자, 그것을 제어 요소에 따라서 조작량을 만들고 제어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어량에서 현재 비교를 해서 그 검출부와 함께 목표값을 비교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부울대수의 기본 규칙입니다. 부울대수는 우리가 논리 회로를 할 때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0과 1로만 나오게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 어떤 게 꺼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1은 on이라고도 우리가 논리 회로에서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a 값과 0을 더하게 되면은 반드시 a가 된다. 자, 그것은 만약에 시퀀스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A라는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0이라는 걸 더하게 되면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항상 두 개의 결과는 A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가 되고요. 또 A와 2를 더하게 되면요, 여기 만약에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항상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결과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A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그 결과는 항상 1이 될 것입니다. 논리 곱으로서 A와 0을 곱하게 된다면 그 값은 항상 0이 될 거고요. A와 1을 곱하게 된다면 그 결과값 역시 A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A와 A가 있다면, 즉 회로에 이렇게 A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A가 있다면 그 결과는 그냥 A는 동시에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또 하나 A와 A 바가 있다면, A의 바라고 하는 것은 A의 반대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A가 있으면 A의 바가 있다면 여기가 0이면은 이쪽은 1이 될 거고요. 이쪽이 1이 되면 이쪽이 0이 될 거니까 그 결과값은 항상 무언가 출력이 되는 이렇게 1로 나올 겁니다. 또 A와 A가 곱이 된다면 그 결과는 A고요. 또 두 개의 만약에 곱이 있다면, 즉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그 밑에는 A의 바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은 항상 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A의 바의 바, 어떤 값의 반전의 반대, 반대의 반대면 그것도 A가 되죠. 1의 반대의 반대면 그것은 0, 1이니까 1이 되고요. 0의 반대면 1이지만 그거의 반대면 다시 0이 되게 됩니다. 또 A 플러스 A, B는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결국 A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A 바의 곱의 B는 이것도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자, 우리가 A 플러스 BC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울대수의 기본 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논리 게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논리 게이트는 논리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소자를 바로 논리 게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부울대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전기 회로로서 만들게 된 소자를 우리가 논리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논리 게이트에는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서 논리 게이트의 종류에는 이렇게 AND,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NAND, NOR,
엑소와 엑스노아.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논리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논리 게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는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논리 곱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논리 곱은 여기서 보시면은 0, 0이 입력되면 출력이 0이고요. 0, 1이 입력돼도 출력은 0입니다. 곱이니까요. 1, 0이 입력되면 출력은 0이 나오고요. 오직 1, 1일 때만 출력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A, B가 1, 1일 때만 Y 출력이 1이 나오고, 자, 이러한 형식은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 Y는 A, B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화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논리 우리가 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출력이 됩니다. 더하기는 둘 중에 하나 0 더하기 1이든 1 더하기 0이든 또 1 더하기 1도 1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A, B가 0, 0일 때만 출력이 0이지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1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출력 값도 1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Y는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0, 0일 때만 출력이 0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NOT 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회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0이 들어갈 때는 1이 나오고요. 1이 들어갈 때는 0이 나옵니다. 그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출력이 됩니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Y는 A의 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점을 넣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버퍼입니다. 버퍼는 시간을 지연하는 것만 특징이 있지 입력되는 그대로의 값은 모두 출력이 됩니다. 0이 들어가면 0 나오고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옵니다. 즉 Y는 입력과 같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not and, NAND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논리 곱의 부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반대로 출력된다는 거예요. 원래 논리 곱은 0, 0이면 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1이 출력됩니다. 즉 원래 논리 곱을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가 0, 그 다음에 0, 0, 1인데 그것과 이렇게 반대가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논리 식으로 쓰게 되면은 Y는 이렇게 A 곱하기 B의 반대다, 그 결과의 반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NOT 게이트와 AND 게이트가 합쳐지게 된 형태로서 읽을 때는 우리가 NAND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아 게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논리 합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not 그리고 오아의 합친 말이 되게 됩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반대니까 여기가 0, 0이 되었을 때 0이 아니라 1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논리 합은 여기는 0이고 1, 1, 1이잖아요. 이거의 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논리식으로는 Y는 이렇게 A 플러스 B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오화 게이트의 부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X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xclusive 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서로 입력되는 값이 다를 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0, 1이든지 1, 0이든지 이 A와 B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글씨로 써볼게요. 이걸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런 기호로도 표시를 하고 있고, 자, Y는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X 노아도 있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뭐 문제되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소자 한번 볼까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느 때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느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일 때 여기가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도체처럼 움직이지만 반대로 이쪽이 만약에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걸리면은 이거는 부도체로 움직이는 거, 부도체로 동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제너 다이오드도 있고요. 다이악, SCR, 서미스터, 바리스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IC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한번 보죠. 다이오드는 정유회로에 사용된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에 사용된다. 다이아기라고 하는 것은 SCR, 트라이액 등의 트리거 소자로 사용된다. SCR은 당방향 대전류 스위칭 소자다. 그래서 SCR은 보통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여기를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3단자 사이리스터를 우리가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서미스터도 있고요. 바리스터도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을 변화시킬 때 전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조작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량은 바로 전동기의 회전수가 되죠.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조작량인데 우리가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은 조작량, 그 다음에 회전수는 제어량이 됩니다. 2번 자동 제어계의 상태를 교란시키는 외적인 신호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외부에서부터 오게 되는 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가? 피드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재의 값을 일겨서 목표값과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과 현재의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A, B는 입력, X를 출력이라고 할 때 O와 회로의 논리식은 어떻게 되는가? O와는 논리 합이죠. 그렇죠? 더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A 플러스 B가 X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3번에 해당합니다. 5번 그림과 같은 논리 기호의 논리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안쪽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죠. 패여 있으면 논리 합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논리 곱입니다. 자, 이건 논리 곱이고요. 자, 이것은 논리 합입니다. 따라서 논리식은 두 개를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4번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6번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값 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무엇이죠? AND 게이트인데 AND 게이트에다가 여기 낫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난드 게이트입니다. 난드 게이트가 이렇게 3개 있는 것과 같은 표시가 되겠죠. 즉, 자, 이것은 여기 해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해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난드 게이트,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가 같이 난드 게이트로 묶여져 있는 이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난드 게이트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곱하기인데, 자, 이것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대신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이 각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바꿀 수 있고, 자, 여기도 역시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띄어서 만들 수 있게 되죠. 띄어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여기서 중간에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은데 A의 바의 바,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바의 바, 그리고 플러스 C의 바의 바, 플러스 D의 바의 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바의 바는 결국 그 A 자신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D,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기서 답은 보시면은 이제 2번의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논리 회로에 사용되는 인버터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우리가 낫 회로를 바로 인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입력값이 반전되어서 출력되는 거, 여기 2번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8번 다음 중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상태라고 하는 것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일 때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한 것이 바로 순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한 도체로 작용을 하게 되죠.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전압을 연결한 상태, 2번이 됩니다. 9번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에노드, 캐소드, 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리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0번 2단자 반도체 소자로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바로 바리스터입니다. 바리스터가 바로 서지가 발생할 때 이걸로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바리스터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22강 자동 제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23강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